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대학교에서 학점 관리와 시험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 새내기 대학생들을 위한 팁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초중고에서와 달리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취업에서 기업들이 학점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산업 분야, 특히 이제 저희 학과에서 하는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 이런 쪽에서는 전문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또 창의적인 그런 역량 발휘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학점이 높은 사람들이, 아까 학생들이 항상 그런 전문적이고 창의적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경향성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학점이 높은 학생이 전문적 역량이나 창의적 역량을 못 발휘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생활에서 학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를 저는 이렇게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요. 이런 학점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는 공부를 하는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여기서 공부는 이론적 공부도 있고 기술적인, 실무적인 공부도 있지만 이런 공부를 해야만 우리가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학점 관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우리가 생활에서도 자신감이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 관리와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동안 학생들이 이제 이런 이제 취업이나 학점 문제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이제 좀 학점이 좋아서 이걸 좀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학점이 너무 안 나와서 고민하고, 근데 이런 학생들을 그동안 상담도 하고 지도도 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을 한번 쭉 적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과 시험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석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출석만 잘하면 절반은 성공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출석 점수는 10%에서 20%, 10점, 전체 100점이라는 기준에서 10점에서 20점 정도를 주거든요. 이게 되게 비중이 작은 것 같은데 사실 A학점과 B학점을 구분하고 B학점과 C학점을 구분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 1점에서 0.5점 차이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A학점과 B학점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또 B학점과 C학점 사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몰려요. 그래서 그 학점을 가르는 기준이 사실 막 1점 차이, 0.5점 차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석만 무조건 없이, 무조건 지각하지도 않고 100% 출석했다. 그러면 일단은 절반은 성공하고 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100% 출석하는 게 꼭 성적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교 시험은 교재만으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교재나 교환만으로 공부하기 힘들고요. 대개의 경우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하는 이야기나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에서도 답안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하셔야 대부분 그런 데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한 출석 문제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는 일정 정도 결석을 하면 무조건 F학점 처리를 해요. 이것은 그냥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결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우리가 그 학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출석을 무조건 한다. 그리고 지각도 없이 한다. 사실 보통 교수님들이 100명 넘게 심지어는 100명이 넘게 들어온 학생들을 다 기억하고 관심 갖기 힘들거든요.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성실하는 학생들한테 더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예습과 복습을 습관처럼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초중고 때부터 계속 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대학교는 다를까요? 대학교는 다르지 않고요. 정말 똑같아요. 예습과 복습을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성적이 정말 우수하게 잘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습과 복습을 아주 철저히 하는 학생들이에요. 꾸준히 성실하게. 근데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막 매일 그냥 예습만 복습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습관처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학 수업에서는 교재와 교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보통 이제 교재가 따로 있고 강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교수님들이 작성해서 교환으로 주거든요. 보통 이 클래스나 이런 데 있죠. 이런 것을 미리 정독하고 가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독이라고 하면 꼼꼼하게 짝짝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들이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가볍게 훑어가기만 하더라도 보고한 것과 안 보고한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잡아서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것을 습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교환을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뭐 통학버스를 탄다거나 대중교통편을 타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훑어본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화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수업이 끝난 후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뭐 정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시간 내서 복습을 못하더라도 가방에 넣기 전에 한번 그냥 훅 훑어보는 거, 그냥 한번 훅 쭉 그냥 훑어보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 우리 사회가 아마 대학생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런 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이라는 건 타고나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성실하고 열정적인 거는 우리가 자꾸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점점 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래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도 자꾸 그러지 않다 보면 자꾸 불성실하고 열의가 없고 이런 학생이 되지만,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나 스스로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람은 변해요. 그쵸? 사람은 안 변할까요? 사람은 변해요. 제가 그동안 수백 명의 학생들을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서 제가 느낀 그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근데 수업에서 학점관리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소 출석이나 수업에 임하는 태도, 과제의 제출, 조발표 이런 것에 성실하고 열정적인 학생이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교수님들과 동료 학생들이 성실하고 열정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해주는 게 저는 학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있으면 교수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또는 교수님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쌓아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혹시 뭐 시험에 늦잠을 자서 늦게 오거나 레포트 제출을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못 냈거나 이럴 때 양해를 구할 때도 평상시에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학생들이 이게 훨씬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것 또한 저는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그 수업과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미리 도착해서 자리에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한다는 거. 이게 선생님, 교수님들은 다 보이거든요. 저 학생들은 항상 미리 와서 저렇게 앉아 있구나. 뭐 수업 준비를 하는 거,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짬짬이 예습, 짬짬이 복습.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짬짬이 나는 시간에 뭔가를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레포트 제출은 정해진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하지 말고 여유를 들어서 기간 내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지각이 쌓여서 결석으로 처리되거나 자칫 1분 차이로 레포트 기한이 늦어져서 점수가 깎일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포트도 정말 1분 차이로 못 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과제 마감 때 밤을 새우거나 그래서 잠들어 버려서 제출을 제 시간에 못 하는 경우 참 많이 봤거든요. 자, 마무리 작업을 할 때 감기 몸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두고 하라는 거예요. 여유를 두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실습 과제를 제출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여유를 많이 두어서 준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밤을 새서 시험 준비를 하다가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시험 시간에 늦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알람을 준비해 둬야 되겠죠. 저희 미디어 영상 광고학과에서는 어떤 광고 과제를 제출하라든가 영상 과제를 제출하라는 그런 식의 과제가 참 많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영상 과제를 할 때는 영상을 보통 이제 촬영을 해서 그것을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로 편집을 막 하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인코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상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인코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어떤 타이틀에 오탈자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결정적인 나오지 말아야 되는 장면이 막 껴들어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이제 편집부터 다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촬영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막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촬영을 못 하더라도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데, 편집하는 과정에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게 제대로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미리 여유를 둬서 해야 된다는 것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실습 과제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전에 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래픽 과제도 마찬가지죠. 그래픽 과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인포그래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제 같은 경우도 막판에 내려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이상한 게 많이 발견되기도 해요. 왜냐면 그때 약간 마음을 놓기 때문에 작업 중에 못 보던 것을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고치려고 그러면 그게 또 간단하게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그런 작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듣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우 이제 그런 시간이 더 걸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험 기간이랑 과제 제출 기간이랑 많이 겹쳐 있어요.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기말고사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예습 복습이 되게 중요하다, 또는 과제 같은 경우도 요거는 한 일주일 걸릴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과제 하다가 막상 시험 준비를 못 하거나 이런 일 정말 많고요. 또 시험 준비하다가 과제를 대충 내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면 사실 이제 자기가 이제 많이 잘할 수 있는 건데 못해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을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물론 요즘에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바쁜 거는 알겠거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시험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시험을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어쩔 수가 없다면 정말 미리미리 평상시에 계속 꾸준히 이걸 시험 준비를 해야만 그것을 보통의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걸 잘 이제 판단해서 해야 되겠죠. 답안지 작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문제예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길드의 무역 활동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이런 서술형 내지는 논술형 문제는 정말 10줄은 기본이에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 특히 이제 신입생들, 1학년 신입생들은 이 10줄을 쓰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10줄을 못 쓸까요?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항상 단답형으로 뭔가를 답하는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초중고에서는 단답형 문제가 되게 기본이죠.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단답형으로 내라는 그게 요청이 있어요. 시험 문제 자체에. 단답형으로 내거나 한두 줄로 내라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는 10줄, 20줄 정도를 아주 논리적으로 쓰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겠죠. 이런 문제라면 르네상스 시대에 이탈리아 길드의 무역 활동이 어떤 특징적인 현상이 있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들의 사회적인 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쓰다 보면 당연히 10줄이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단답형 또는 한 줄형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짧게 나오더라도 시험 문제, 이 서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10줄 정도는 써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미리 시험 준비할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줄 정도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10줄, 20줄이 넘어가다 보면 단락을 구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뭐 4, 5줄에 한 단락씩 단락을 구분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락으로 전체 문제를 막 서술해 버리면 읽기도 너무 힘들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단락을 약간 내용별로 구분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할 때 그 예상되는 문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교수님에 따라서 문제 자체가 단답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줄로 써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런 어떤 서술형의 문제는 한 10줄, 20줄씩 써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미리 시험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난데없이 10줄, 20줄을 어떻게 쓸까? 그거는 뭐냐면요. 미리 그 담당 교수님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내가 잘 본 것 같은데 막상 성적을 받아보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대개가 그 과목이 지향하는 목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담당 교수의 특성이 있거든요. 이걸 파악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이 지향하는 자기 목표가 있어요. 사회적인, 그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표도 있고 사회적인 목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목표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시험 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좋은 결과를 얻기가.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이 과목이 있다라면 그 과목이 지향하는 목표와 담당 교수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 쓰는 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서술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시각에서 서술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담당 교수와 그 과목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점들은 잊지 마시고요. 특히 그 교수님들이 자꾸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런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상 문제와 답안 이런 거를 미리 쓰는 건 정말 좋은 습관 같아요. 그래서 예상 문제와 답안을 자기의 문장 스타일로 미리 써서 여러 하는 것, 그렇죠?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서술형 시험 문제들 4문제 정도, 많으면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그 시험 범위 안에서 이 교수님이 늘 강조하던 내용, 그 다음에 이 과목이 주로 그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런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주제가 몇 개가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어떤 학생들은 예상 문제로 한 10문제까지 뽑더라고요. 10문제를 뽑아서 10문제 정도 뽑아서 그거를 답안지를 자기가 다 써서 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문장으로 해서 외워서 시험 보는 거, 이게 되게 시험을 잘 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필기도구와 지우개의 문제예요. 이 필기도구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험을 보러 가면 A4 용지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5문제 정도 나와요. 서술형 문제에 한해서요. 5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답안지가 그게 A3인가 큰 A4 용지보다 훨씬 큰, 저 두세 배 정도 큰 답안지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연필로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연필로 쓰는 왜 좋을까? 연필로 쓰면 지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일 좋은 거는, 너무 제가 꼼꼼한 이제 준비 지적 같긴 하지만, 연필을 한 두세 개 정도 깎아서 그다음에 연필하고 이제 지우개랑 같이 가져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필로 쓰다가 이제 또 틀렸으면 지우고, 그래서 다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칼도 준비해 오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연필이 참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불편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볼펜이나 뭐 이런 걸 가져오겠죠. 볼펜도 여러분들이 정말 편한 볼펜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난데없는 볼펜 말고, 내가 평상시에 쓰다 보니까 좀 편한 볼펜들 있죠. 그런 볼펜들을 한 두세 개 정도 마련해 오셔서, 근데 볼펜으로 가져올 땐 수정이 안 되겠죠. 수정 테이프나 수정 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구점에 가면 되게 싸게 팔거든요. 그런 거를 좀 구매하셔서 가져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쓰다가 볼펜이나 이런 걸로 쓸 때는 수정펜으로 지울 수 있는 건 지워가면서 작성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수정이 된다 그러면, 시험 시간에 선생님 답안지 하나 새로 주세요 그러면 그 새로 가져온 걸 갖고 다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볼펜으로 뭔가를 쓴다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손으로 쓰는 작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손으로 쓰는 작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에서는. 왜냐면 시험을 당장 저기 교실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걸 막 10줄짜리, 10줄에서 20줄짜리 답안을 한 4개, 5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시간 반에 걸쳐서 막 그걸 쓰려고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미리 써보는 것을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이 이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내내 써야 되거든요. 1시간 동안 내내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연필이든 뭐든 이렇게 미리 써보는 연습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점들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시험을 처음 경험하는 이제 신입생들한테 이 얘기 정말 잊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리 꼭 써보면서 연습하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보통은 말이죠.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뭐 저희 경우는, 그러니까 제 경우는 보통 시험 시간을 1시간 정도 주거든요. 1시간 주거나 뭐 1시간 반 정도를 주거나 보통 이런데, 그러면 4-5문제를 작성하기에는 특히 공부를 열심히 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줬다. 1시간을 뒀다면 우리가 한 15분씩 배정해서 써야겠죠. 한 문제 쓰는데 15분 이상 쓰면 안 되죠. 그렇죠. 15분 동안에 막 써야 돼요. 한 문제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시간 배분을 잘하면서, 그러니까 15분 시간 배분을 잘하면서 준비하라는 점도 말씀 좀 드리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하겠죠. 보통 이제 시험 볼 때 스마트폰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가 있는 게 좋고, 보통 이제 교실에 이제 시계가 있으니까 그 시계를 보면서 시험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1시간 시험인데 5문제를 냈다 그러면 당연히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하는 것, 10분 좀 넘게, 한 문제에 10분 넘게, 그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시험 볼 때 시험 번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면 번호를 바꿔 쓰는 거를 허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 쓸 수 있어, 이런 걸 먼저 쓰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5번 문제가 내가 잘하는 문제야. 예상했던 문제고 내가 잘 준비했던 문제. 그럼 5번 문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를 순서대로 쓰는 게 맞다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를 그냥 순서대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리 잘 하시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트렌드는 과거처럼 학점을 절대적으로 중요시 않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지만 학점이 너무 안 좋은 학생들을 굳이 좋아하는 기업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 지원서를 많이 내라 그러니까 그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도 학점 관리와 시험 준비를 늘 해야 된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대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학점을 관리하고 시험 준비하는 게.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전문적 역량을 키운다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대학생활에서 자신감을 준다는 점들. 이런 점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